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I/O 2024에서 새롭게 발표된 플러터 관련 주요 내용들 중에서 웹 어셈블리와 매크로스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탐슨이 포스팅한 글로 넘어왔고요. 먼저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이번에 잘못된 뉴스로 인해서 구글이 플러터를 버릴 거라는 헛소문이 퍼진 것을 의식한 듯 플러터와 달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어떤 대기업들이 현재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의 금융기관인 버진 머니가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진 머니는 영국 전역에 많은 지점과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금융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보면 왜 버진 머니가 플러터를 사용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가이코라는 회사입니다. 가이코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자동차 보험회사로서 이번에 플러터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크로스 플랫폼 앱을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해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영국 기업인 커네니컬 팀이 플러터 생태계를 우분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러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커네니컬 팀은 플러터를 사용하여 우분투 설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국내 기업인 LG가 스마트 TV의 운영체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이클 탐슨은 플러터 유저들에게 플러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갈 길을 가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부터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웹 어셈블리, 즉 와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와즘은 웹에서 고성능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코드이고 자바스크립트와 더불어 웹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즘은 자바스크립트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이번 안정화 버전의 업데이트로 플러터 앱을 와즘으로 더 효율적으로 컴파일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기본 카운터 앱을 와즘으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VS 코드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플러터 업그레이드 명령으로 플러터를 3.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어야 합니다. 코딩 셰프는 이미 업그레이드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플러터 닥터.v 명령으로 플러터와 달트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코딩 셰프는 현재 플러터 3.22 버전을 사용 중이고 다만 매크로스 기능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 메스터 채널과 달트 3.5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러터 앱을 와즘으로 컴파일하려면 달트 3.4 버전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러터와 달트의 버전을 확인했다면 cmd 혹은 터미널 창에서 플러터 빌드 웹 와즘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플러터 앱을 와즘으로 컴파일 해줍니다. 참고로 컴파일 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빌드가 끝났고요. 컴파일이 잘 끝나면 이처럼 빌드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참고로 빌드 폴더 내에는 웹 폴더가 들어 있습니다. 컴파일이 끝나면 플러터가 와즘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플러터 빌드 웹 헬프 명령어를 실행시켜 줍니다. 하단에 이런 설명이 뜨면 지원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웹앱이 만들어졌으므로 웹상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내 PC에 HTTP 로컬 서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DHTTPD 패키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명령어를 터미널이나 CMD 창에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DHTTPD 패키지가 실행되었다면 이번에는 디렉토리를 새롭게 생성된 빌드 웹 디렉토리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서버를 실행시키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시켜주면 Server started on port 8080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고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을 하면 우리의 웹앱이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라면 Ctrl Shift C를 눌러서 DevTools를 띄우면 네트워크 탭에서 플러터가 와즘과 자바스크립트 모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더러스 앱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 렌더링 속도가 2배 향상되었고 최악의 퍼포먼스를 가정한 상황에서도 3배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더러스 앱을 각각 와즘과 자바스크립트로 렌더링 했을 때의 속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이 자바스크립트이고 오른쪽이 와즘인데 오른쪽이 더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플러터는 이제 웹에서 보다 더 빠르고 부드럽게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와즘은 아직 모든 브라우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와즘을 지원하기에 웹 개발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Dart 매크로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매크로스라는 것은 컴파일 시에 다른 코드를 분석해서 이와 관련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관련 예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준에서 빈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매크로스 test.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art의 객체를 JSON 객체로 변환할 때는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맵 형식의 JSON 객체가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Dart 매크로스 기능을 사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매크로스 기능을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코드만을 남겨두고 플러터 프로젝트의 채널을 메스터 채널로 바꾸어 줍니다. 채널을 바꿀 때에는 터미널에서 플러터 채널 메스터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잠시 업그레이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설명드렸듯 저는 이미 메스터 채널로 업그레이드를 해두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났다면 Dart 버전 명령어로 Dart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매크로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Dart의 버전이 3.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버전을 복사한 후에 pubspec.yaml 파일로 가서 SDK 버전을 복사했던 버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analysisoptions.yaml 파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enable experiment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처럼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역시나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JSON 관련 패키지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다시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JSON 패키지를 임포트 해주고 클래스 상단에 JSON 코더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제 곧바로 JSON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toJSON 메서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해서 코드를 한번 정렬하고요. 이제 toJSON 메서드의 소스 코드를 보면 Dart가 알아서 관련 코드를 만들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JSON 코더블이라는 주석을 추가한 것만으로 JSON 메서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매크로스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크로스 기능은 아직 안정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출시되면 개발 과정을 훨씬 단순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 매크로스 기능을 사용한 toJSON 메소드를 통해서 맵 형식의 JSON 객체가 잘 출력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문제없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구글 I/O에서는 플러터의 그래픽 엔진인 임펠러에 관련된 내용과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위한 성능 개선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게임 관련해서 애틀맥스나 슈퍼셀 같은 리딩 기업들이 그들의 게임 개발에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게임 오디오를 위한 진위를 보호한 외부 패키지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관련 구글 I/O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